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인 리플사와 랄슨, 그리고 갈링하우스의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무슨 편지를 썼는지 보시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번역하진 않았고 간단히 해석만 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는 SEC의 부적절한 디스커버리를 해외에 있는 제3자를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디스커버리는 질문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고 자료를 요청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디스커버리를 할 때 SEC 측에서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는지 리플사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디스커버리는 미국 내에 있는 규제 당국이나 회사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어떤 정부나 회사에게 연락을 해도 된다는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 SEC는 연방법에 의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해외 규제 당국에게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즉 MOU를 통해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피고가 SEC 측에게 몇 번이나 이것에 대해 물어보자 SEC는 적어도 11개의 MOU를 해외 기관들에게 보낸 것을 밝혔고 대부분이 리플사의 사업 파트너고 10개의 해외 규제 당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SEC는 이런 행위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거고 어쩌면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협박성 전략은 리플사와 사업을 하려는 회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리플사는 전했습니다. SEC는 그들이 연락한 모든 회사들의 리스트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SEC는 미국 연방법원에게 이번 소송을 제출했기 때문에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SEC의 행위는 디스커버리의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의 재량을 침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 회의를 신청한다. 1번. SEC는 연방법에 따라 디스커버리를 해외로 확장할 수 없다. SEC는 MOU를 중단해야 하며 해외 규제 당국에게 보낸 모든 MOU도 철회해야 한다. 디스커버리 범위에 관해선 SEC라고 특별한 우대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MOU 과정은 해외 증거를 모을 수 있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해외에 있는 리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겁을 줄 수도 있다. 소송이 시작되고 만약 해외 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면 연방법과 법정 명령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리플사나 SEC 둘 중 누구나 해외 디스커버리를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 알게 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결정의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다. 저도 이번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해외에 있는 기관들이나 규제 당국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려면 먼저 법정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에 대해 반대쪽에서 동의를 하거나 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SEC는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SEC는 해외 디스커버리를 위해 MOU를 쓰고 이런 절차를 피고나 법정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환장 같은 경우 이미 법정과 SEC에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SEC의 파워는 소송 시작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동의했고 소송이 시작하고 나선 SEC 측에서도 더 이상 소환장을 발부하지 말라고 SEC 직원들에게 알렸다. SEC 매뉴얼에 따라 SEC 자체도 내부 사건에서 MOU를 마구 남발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해서 특정 사건에 MOU가 꼭 필요한지 보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SEC는 MOU를 발행해 강제적으로 해외 규제 당국에게 서류를 받거나 조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 다음 내용에선 SEC가 두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서 밑에 보시면 리플사는 SEC의 전략을 Scorched Ear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초토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 적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SEC는 2년 반 동안의 조사로 10만 개의 서류를 피고와 제3자에게 얻었고 159번의 서류 요청이 있었고 적어도 56개의 소환장을 리플 파트너와 금융기관들에게 보냈고 해외 디스커버리를 통해 전 세계 적어도 67개 기관들에게 디스커버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SEC는 MOU를 발송해 이미 XRP가 가상화폐로 판명된 영국, 일본, 싱가포르 규제 당국에게 연락해 부담스러운 디스커버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행위는 리플 파트너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리플사는 주장합니다. SEC의 이런 행동은 민사소송의 목적인 공평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SEC는 해외 규제 당국에게 보낸 요청이나
대화 내용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SEC는 MOU의 핵심 내용을 리플사에게 알리기로 동의했지만 해외 규제 당국에게 보낸 그들의 요청 내역과 대화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소환장 경우 연방법에 따라 통보서와 소환장 사본을 양쪽이 디스커버리가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상대방이 부적절한 디스커버리를 하려고 할 때 반박할 수 있고 받는 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공정성을 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SEC는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MOU가 한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피고는 어떤 MOU 요청에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그들의 디스커버리를 진행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위 이유에 근거해 피고는 법정에게 SEC가 규제 당국에게 보낸 모든 MOU를 철회하고 MOU로 시작된 모든 디스커버리를 그만두고 해외 규제 당국에게 보낸 MOU와 대화 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일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SEC 조사 방법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사이즈가 작은 회사들이나 리플사처럼 커다란 법률팀을 꾸리지 못한 회사들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을 찝어낼 능력이나 자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될수록 모든 게 리플사에게 유리한 대로 흘러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